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도담 텍스라운드 김정한 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 취득세 개정 보도 이후에 가장 많이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저가양도하면 12% 취득세 내대서 못하겠네요. 끝난 거네요. 절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오늘 영상에서 저가양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평가가 무엇인지, 또 취득세 개정으로 저가양도를 이제는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며, 이런 것들이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가능한 건지, 저가양도를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까지 모두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세금 절세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알아볼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저가양도 부동산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득세 개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가양도를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끝으로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저가양도보다 더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저가양도의 개념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 양도자, 즉 파는 사람이 양도자죠. 그리고 받는 사람 양수자입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니까 양도자는 부모님, 양수자는 자식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깁니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양수자인 자식은 대가인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 싸게 한다. 그러면 이게 싸게 하는데 사실 사적 자체 원리에 대해서 이걸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증여세라는 규정의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정 한도 내에서는 해도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 증여세를 때리겠다고 법에서 명시해 놓은 거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수관계가 있느냐, 특수관계가 없느냐. 자, 특수관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빡시게 제재를 하고요. 특수관계자가 없는 경우면 조금 느슨하게 제재를 합니다. 근데 이 특수관계자는 이제 혜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크게 보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수관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5%만 시가보다 싸게 팔아도 부인해서 과세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가양도는 1세대 1주택자인 비과세 기준을 갖춘 부모님들이 많이 쓰죠. 왜냐면 비과세는 저가로 넘겨가지고 시가로 과세하더라도 세금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하는데, 시가하고 싸게 판 그 싼 저가의 차이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시가의 30% 또는 3억 둘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차이가 나버리면 저가양도를 증여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3억이지 않습니까? 30%면 3억까지는 우리가 싸게 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저가양도를 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 즉 거래하는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범위 내에서 들도록 우리가 싸게 거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안 내고, 설사 이 증여세가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통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세를 내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친구,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3억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상장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명의신탁 주식이 있으면 3억까지는 특수관계자 아닌 사람에게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양도라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 대상이 되는 미국 주식, 그리고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과세고 비상장 주식, 이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가양도에서 우리가 뭐보다 싸게 팔았다, 뭐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 기준이 뭔데? 이것은 상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저가양도를 했을 때 제1순위는 이 저가를 양도를 한 당해 자산, 이자산, 즉 자식에게 넘기려고 하는 이자산이 우리가 매매 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가양도 하기 전에 우리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전 6개월 후 3개월 이 사이에 이자산을 거래를 했다, 우리가 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시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 가액은 보통 전후 6개월, 3개월 내에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준은 뭐냐 했을 때 그게 이제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가양도를 할 때는 감정평가를 무조건 받으세요 하는 것이, 이 감정평가가 유사매매 사례 가액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유리한 점이 있어야만 감정평가사를 찾겠죠. 그래서 평가사들이
주변에 거래되는 것보다 좀 낮게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가 양도할 때는 보통 감정평가사를 끼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감정평가 금액이 없으면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단지 아파트 조회를 해버리면 같은 평수에 아파트 여러 가지 매매 가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액을 이제 써서 우리가 저가 양도에 대해서 기준, 스탠다드, 요걸 기준으로 해서 30%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때려버리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가 양도에 대해서 개정사항을 한번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저가 양도 하더라도 그 저가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지만 매매 세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한 게 워낙 이 저가 양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저가 양도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과세하죠. 그러면 증여세율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양도 범위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 증여세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거죠.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매매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3억 30% 범위 내에서 하면 아직도 괜찮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12% 증여세 세율은 언젠데? 그거는 우리가 12% 증여세를 적용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법에서 증여를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증여 주는 사람 부모님이 2주택 이상자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을 때만 받는 사람이 12.8% 세율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 경우 말고는 우리가 12%대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저가 양도했을 때 그때는 12% 낼 일이 없겠죠. 그리고 하나 더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이 저가 양도를 했을 때는 매매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은 거의 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실익이 많이 떨어졌다. 저가 양도 어렵다. 왜냐하면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조정은 아직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비조정은 12%도 안 낸다. 그리고 3억 30% 이내에 들어가 있으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양도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가 양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아까 기준이 한 3억 정도는 우리가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걸 아들하고 아들의 며느리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명 다 3억씩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절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저가 양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지역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직 안 묶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롯데캐슬 같은 아파트들이 뭐 15억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우포한 뭐 이런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13억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가 양도를 하면 거래가액을 8억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보증금이 절반 정도로만 치면 대략 한 6억 정도 보증금이 있겠죠. 그러면 13억짜리를 8억에 거래하고 보증금이 6억이 있으면은 거의 필요 자금은 2억밖에 안 들겠죠. 근데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 13억짜리를 우리가 증여를 해버리면 자식이 5천만 원 공제를 뺀다고 했을 때도 세금이 3억 3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저가 양도를 해버리면 아까 13억짜리를 8억에 거래하면은 저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를 계산해버리면 우리가 증여재산 가액은 2억밖에 안 나오고, 거기서 5천만 원을 빼고 사출세를 구하면 우리가 2천만 원인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신고를 하면 착하네, 신고 제때 잘했어 해서 3% 깎아주죠. 그러면 194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요 두 개만 봐도 저가 양도로 넘겼을 때는 우리가 세부담 차이가 3억 천이 나오죠. 하지만 이 아드님은 반드시 저가 양도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은 아까 시가와 거래가액 8억인데 보증금 6억이 있으니까 2억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있다 그러면 두 명에게 저가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13억짜리가 6억 5천 되고, 거래가가 아까 8억 했던 것을 며느리니까 4억 4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익이 2억 5천씩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임대 보증금도 6억에서 3억 3억 나눠버리면 1억씩만 있으면 저가 양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여재산 가액이 5,500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에서 3억 또는 30%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 가액이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은 5천만 원을 기본공제로 빼주고 며느리는 1,000만 원을 빼주고 해서 세금을 돌려보면 납부세액이 485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납부세액이 3억 3천짜리를 지금 485만 원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싸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재산이 많고 상속까지 생각한다면 상속세로 50% 나가는 것에 비하면 자식에게 이렇게 저가양도로 넘겨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만약에 자식이 비과세 요건까지 갖춰버리면 저가양도로 싸게 내고 받아와가지고 12억까지도 비과세로 넘길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소유주택을 가지고 왔을 때는 가장 지분이 큰 자 또는 최연장자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주택으로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공동소유로 넘기는 게 좋았는데 이 저가양도를 해서 공동소유로 들어가 버리면 일반적인 소득세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일 세대원이 아니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공동지분 때문에 너무 잘게 저가양도를 많이 쪼개서 하다 보면 다른 주택 비과세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우리가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 명 쪽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취득세가 12% 과세된다라는 것은 조정, 투기과열, 즉 조정 대상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있는 지역 중에 지금 12%가 되는 거죠. 나머지 조정이 아닌 지역은 아직도 저가양도, 동탄 같은 곳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돈도 얼마 없어도 됩니다. 세금도 아주 적게 내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절세 전략을 설정하면 이 저가양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파워풀하다. 그래서 오늘은 저가양도 취득세 개정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구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양도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